과연 내가 이만큼의 배출량에 해당하는 그 배출권을 거래했을 때 이 배출량과 배출권 사이에 정확하게 매칭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송준호의 생활 ESG입니다. 네, 오늘은요 쉘이 BCG와 자발적 탄소 시장이 2030년까지 5배 커진다 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또 쉘이 이 자발적 탄소 시장에 대해서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 또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BCG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고 이 컨설팅 해주는 회사인데요. 글로벌 회사죠. 굉장히 유명한 ESG 계열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룹입니다. 공동보고서를 냈는데요. 보니까 탄소 시장이 21년도에는 약 20억 달러, 2조 5천억 원 규모에서 30년에 100에서 400억 달러, 12조에서 49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이제 뭐 얼마 규모냐, 이게 뭐 디테일이 중요한 거지만 어쨌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탄소 시장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자발적 탄소 시장에 자금이 많이 투여돼야 되고, 다양한 기업들이 시장 내로 진입돼야 되고, 또 그 외에 이제 투자자라든지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이 시장으로 투입되어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산화탄소를 결국에 이 자발적 탄소 시장에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 거래량이 21년도 기준에 5억 톤에서 22년도 작년에 5억에서 10억 톤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0억 톤이 1기가톤인데 이게 올림픽에서 결정하는 그 규격의 한 40만 개 정도 수영장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와 동일한 양이라고 합니다. 상당한 양이죠. 이게 이 시장에서 거래된다고 합니다. 탄소 시장 성장이 결국에 이제 낙관적이다.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성장할 것이다 모두가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국가가 2015년 파리기후 협정의 6조에서 언급한 국제 탄소 시장의 배출량을 상쇄하기까지 아직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 일단 양 자체가 탄소 시장이 감당해야 될 양이 충분하진 않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6조에서 언급한 것도 그렇고, 파리기후 협정에서 지구 기온 상승, 지구 온도 상승 1.5도의 목표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파리기후 협정에서 약속했듯이 지구 온도를 1.5도 이하로 이제 제한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이 탄소 시장의 영향, 또 탄소 시장의 비중이 좀 더 커져야 된다. 아직은 부족하다. 이런 상황이 이제 지적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양적인 지적이 하나가 있고, 다음은 이제 질적인 문제가 더 크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어쨌든 이 쉘도 여기서 자발적 탄소 시장 BCM이라는 곳에서 배출권을 이제 사고 팔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자발적 탄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배출권 크레딧이 기준이나 규제, 엄격성이 없다는 점에서 이제 신뢰도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과연 내가 이만큼의 배출량에 해당하는 그 배출권을 거래했을 때 이 배출량과 배출권 사이에 정확하게 매칭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배출권을 샀는데 이게 이중으로 계산된다거나 실제로 배출량이 감축되는 효과가 없다거나, 이런 신뢰도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 인증이라든지 이런 검증 체계 역시 좀 부족해서 이게 잘못하면 그린워싱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탄소 시장의 중요성,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린워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탄소 중립에 방해가 된다라는 이런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유엔 사무총장도 실질적인 배출량 감축을 통해서 목표에 도달해야 된다, 이런 시장 말고 진짜 감축을 해서 그 데이터를 보여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돈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유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인이 돼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용이한 그런 제도인데, 실질적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그린워싱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또 했는데, 크레딧을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구매에 대해서 지출이 필요하다, 즉 이걸 좀 사야 된다, 배출권을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어떤 배출권을 사고 싶으냐 물었더니 평판이 좋은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체계 MRB의 체계가 잘 되어 있는 것을 구매 기준으로 간주하는 거죠. 신뢰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BCG의 전문이사는 시장이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함에 따라서 높은 등급의 크레딧을 통해 정직하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 결국에 이제 신뢰도 문제입니다. 쉘이 이 보고서를 낸 데는 바로 요 문제 때문에,
해외 미디어 가디언지와 또 베라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가디언지가 독일 주간지 디차이트와 비영리 수사 저널리즘, 탐사 저널리즘 단체인 소스 머티리얼이 탄소 배출 인증 기관 베라의 탄소 배출권의 94%가 기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저희도 기사를 이렇게 썼는데요. 베라의 탄소 크레딧 94%는 팬텀 크레딧, 형체가 없다, 탄소 감축 성과가 없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쉘이나 뭐 구찌, 뭐 세일즈포스, BHP, 이지젯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현재 베라가 승인한 절대우린 탄소 크레딧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베라가 94%가 허위다, 감축과 관계가 없다 해버리면은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이 오고 또 금전적으로도 이미 타격이 올 겁니다. 결국에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쉘같이 이제 석유화학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탄소 중립 달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더 겪게 되겠죠. ESG 평가에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사업 계획 자체를 전면 수정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큰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쉘이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선 거겠죠. 베라도 94%라고 하니까 거의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결론이 부정확하다, 가디언 연구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이제 스위스 취리의 국립공과대학 생태학 교수, 또 유엔 생태보건 10년 계획의 공동 의장인 토마스 크라우터 박사가 이 연구들을 분석을 한 겁니다. 가디언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투명성은 여전히 핵심 과제로 남아있고 규모에 따른 환경 공약의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최상의 과학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결국에 이 투명성을 위해서,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접근 방식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방법론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방법론에 대해서 보완을 많이 해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또 기업과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현실이 되는 시스템을 시급히 만들어야 된다, 빨리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결국엔 자발적 탄소 시장 자체가 양적으로 굉장히 확대될 그런 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질 문제가 흔들려 버리면, 소위 말해서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점점점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질적인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가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 외에 좀 더 이제 자세한 내용 보시려면 탄소 상세 시장 내분이 있다. 베라와 골드 스탠다드가 또 인증업체고, 또 이 자발적 시장을 관리하는 ICBCM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약을 해드리면, 베라와 골드 스탠다드 이렇게 탄소 감축 크레딧을 계속 내고 있는데, ICBCM이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질 문제가, 크레딧의 품질 문제가 계속 지적되면 탄소 시장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 ICBCM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핵심 탄소 원칙과 이제 평가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내서 크레딧에 대한 기준들을 이제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자꾸 강화하다 보면은 어쨌든 베라랑 골드 스탠다드 입장에서 자신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어떤 침해라든지 사업에 어쨌든 그 수익 구조라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좀 자율적으로 맡겨놔라, 자발적 시장이 아니 탄소 시장이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 ICBCM은 이제 시장이 존립하려면 어쨌든 기준을 올려서 크레딧에 대한 신뢰성을 올려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계속 가고 있고 시장 자체가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적당한 기준선을 찾아서 서로 간의 타협을 이루고 계속해서 크레딧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입니다. 사실 자발적 시장도 마찬가지고 금융시장, 녹색 채권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ESG 관련 금융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린워싱 문제가 항상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SFDR 통해서 녹색 채권이라든지 이런 녹색 지속 가능성 연계 채권이라든지 이런 ESG 금융 상품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기준선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SFDR도 최근에 기준을 더 엄격하게 개정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녹색 채권이라든지 상품들에 대한 어떤 ESG 등급을 스스로 낮춘 바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그린워싱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떤 규정들이 이렇게 규제 시장 내에서는 이제 강화가 되고 있고, 자발적 시장 내에서는 특정한 어떤 규제 기관의 하드로 경성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자율 규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쨌든 탄소 배출권을 다룬다는 것은 규제 시장이든 자발적 시장이든 이 그린워싱 문제에서 자유로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라든지 수준을 자꾸만 높여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정확한 과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배출량과 실제 배출 감축분과 크레딧이 좀 더 이제 더 잘 부합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자꾸만 세워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탄소 중립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자발적 탄소 시장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다음 주에도 또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준의 생활 ESG 여기까지 하겠습니다.